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활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피스 앱센 서비스 MVP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서비스인데요. 우선 쉐어포인트,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쉐어포인트는 컨텐츠나 지식, 응용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이제 팀워크를 높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내 인트라넷 사이트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파워 앱스는 조직에서 이제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로 모바일이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사용자 지정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는 앱이나 파일, 데이터 간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에 파일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 홈포탈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서 쉐어포인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포인트를 선택하시면 현재 로그인된 계정으로 참여 가능한 이제 사이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주 이용하는 부분은 팔로우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사이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쉐어포인트 이름이 나오고요. 비공개 그룹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쉐어포인트 사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라는 걸 눌러 보시면 목록, 그리고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 페이지, 뉴스, 계획 등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앱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트 사서함, 그림을 저장하는 그림 라이브러리, 공지사항, 그리고 공유 연락처, 공유 일정, 그리고 토론 게시판, 문제점 관리, 다양한 메뉴들을 이제 앱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트 컨텐츠를 누르시면 다시 이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문서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라이브러리에 파일이 추가되면 이제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지금 문서 라이브러리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상단에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있는 문서 라이브러리를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하고 이제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파워 앱스라는 부분에서 모든 앱 보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파워 앱스라는 화면이 이제 이동이 됐고요. 이제 앱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성된 앱을 보실 수 있고, 실제 메뉴 쪽에 보시면 흐름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동해 보시면 흐름이 내 흐름, 팀 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 UI 흐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내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선호할 만한 파워 앱스 템플릿이 이렇게 상단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라는 단추를 눌러도 템플릿으로 만들거나 또는 빈 화면으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부분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새 파일이 추가되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템플릿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요. 관련된 앱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앱 서비스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전환하시려면 점점점을 눌러서 계정을 새 연결 추가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이라는 단추를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제 템플릿 구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실 때는
이 필수값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쉐어포인트에서는 지금 이제 사이트 주소를 물어보죠.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일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필수값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부분은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기 new file add라는 부분, 요 부분도 여러분들 제목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실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그 파일 이름 외에도 추가하실 수 있는 이제 아이디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만약에 더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세 단계를 하시게 되면 커넥터나 작업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작업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X로 한번 닫고요. 기존의 템플릿상에서 제공하는 이제 요 서비스만 이용하실 거면 바로 이제 저장이라는 단추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이제 그 흐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경고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리거 동작 수행이라고 해서 저장 및 테스트라는 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지금 이제 등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내 흐름이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면 자, 내 흐름이라는 부분에 지금 제가 등록한 부분이 이제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정했던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편집 또는 상단에 있는 편집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제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와서 문서를 하나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파일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문서가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관련된 문서가 이제 메일로 올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메일이 안 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다시 관련된 이제 파워앱스의 흐름 쪽으로 와서 지금 내 흐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팀 흐름이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내가 만든 흐름을 우리 팀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공유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팀 흐름에 가서 다시 팀 흐름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선택을 하고요. 다시 공유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사용자 및 그룹이라고 나타나고 쉐어포인트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그 추가할 사용자 또는 이제 그룹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사용자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쉐어포인트 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공유할 사이트를 선택해주고 목록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단추를 이제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동해 보면 이제 소유자가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흐름 쪽에 가시면은 이제 내 흐름에 있던 부분이 제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팀 흐름 쪽으로 지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쪽에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메일이 이렇게 추가해서 발송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목도 제가 수정한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 이제 그 쉐어포인트 항목에 추가를 하면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는 파워앱스하고 연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쉐어포인트 사이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목록이라는 공지사항을 가지고 할 건데요. 현재 보시는 이 공지사항은 그 홈이라는 메뉴에서 실제 새로 만들기에 목록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었고요. 자, 공지사항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공지사항에 지금 이제 필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표시가 되는데 이 열은 여기서 열 추가를 눌러서
열 표시 숨기기라는 항목으로 열을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선택하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해제하면 이제 열이 숨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열을 바로 이제 편집하실 수 있고요. 공지사항의 항목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파워 앱스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목록 같은 경우는 바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앱의 이름을 주고요. 팀 공지라고 하죠. 만들기라는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포인트 목록을 가지고요. 이제 사용자 지정 모바일 앱이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고 있고, 실제 이게 이제 종료가 되려면 저장하는 중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야 그 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로드하는 중에서 저장하는 중이라고 이제 바뀌었고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목록을 가지고 해서 모바일 앱을 만든 상태이고요. 실제 이 모바일 앱은 왼쪽에 보시는 트리뷰나 화면, 속성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작업에 보시면은요,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 흐름 만들기라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파워 앱스 버튼과 관련된 템플릿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쉐어포인트 항목 추가 및 전자메일 전송이라는 걸 선택해 볼게요. 파워 앱스의 단추 또는 링크가 선택이 될 때 이제 쉐어포인트 항목에 추가하고 메일을 발송하는 이제 그런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계속 단추를 눌러 볼게요. 보시면 이제 파워앱스에 여기 이제 쉐어포인트 사이트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필수값은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사이트 명을 선택하고 이제 목록의 이름을 공지사항으로 선택을 합니다. 파워앱스 단추와 관련해서는요, 메일을 보내실 때 이제 이메일 보내는 주소와 그 다음에 타이틀,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실제 이 값을 입력해야 이제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 검사기를 통해서 오류나 경고가 있는지를 보고요. 실제 이 흐름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트리거 동작 수행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저장 및 테스트라는 걸 눌러보죠. 자, 그러면 관련된 서비스가 로그인이 됐다라고 뜨고요. 이제 계속이라는 단추가 나오면 아까 매개 변수 두 가지가 자동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타납니다. 팀 공지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여기다가 필독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자동으로 메일로 발송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두 개 매개 변수가 필요하게끔 되어 있고요. 흐름 실행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여기 그 흐름 실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료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실제 이 공지사항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입력했던 그 공지사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이 갔고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이제 다시 파워앱스 화면으로 와서 이 화면에서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이제 보통은 이제 모바일 앱에서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5월 워크샵 공지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쉐어포인트 목록 쪽으로도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련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게 메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한 모바일 앱에서 이제 관련된 버튼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목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메일로 발송되는 걸 하시려면 이제 이거는 별도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에디트 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버튼과 관련된 이제 아까 그런 항목들은 별도로 이게 이제 자동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요 버튼에다가 다시 값을 지정을 하셔야지만 모바일 앱에서 쇼포인트하고 연동된 이제 자동 이런 부분을 프로세스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약간 이제 불편함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실행 기록 쪽에 가셔서 다시 항목 쪽으로 이제 한번 저희가 이동을 해 보게 되면, 자, 흐름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내 흐름에 등록이 됐고요.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셔서 자세한 명령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해제,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이 흐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해제로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흐름을 삭제하실 수 있고, 실행 기록에 대한 부분도 보실 수 있고요. 분석이라는 부분을 이제 지정하시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의 사용법과 그다음에 이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 보고서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활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